이제 인구 구조가 비즈니스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려면은 우리가 일단 비즈니스를 인구 구조 관련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지 하는 것부터 조금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고령화가 이제 제일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슈가 되고 있으면 우리가 요양 산업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가 과연 고령 사회 하면은 사람들이 막 그 요양 그러니까 그 고령자들에게 가서 수발하고 이런 산업으로 봐야 돼. 이런 사회를 머리에 그려야 될지 안 그러면은 첨단 사회가 이런 고령 사회하고 결합될 걸 머리에 그려야 될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고령 사회 하면은 다 그런 걸 생각하실 거예요. 치매 노인도 많아지고 사람들이 그 수발하고 뭐 복지사가 가서 일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될까, 다른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고령 사회를 보는 관점의 첫 번째로서 요양 산업으로 볼 것이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으로 볼 것이냐,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4차 산업혁명의 제품들, 이런 제품들의 수요처는 어디에 있을까입니다. 그 상당 부분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그 상당 부분이 복지 부분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크 레이버트라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창업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든 곳인데,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것은 인간하고 똑같이 뛰고 하는 그런 로봇을 만드는 곳인데, 로봇은 장기적으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년층 및 장애인,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핸디캡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고령층들의 핸디캡은 뭡니까? 안 보이고 안 들리고 관절이 아프고 다 핸디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로봇이라든지 이런 4차 산업혁명이 바로 그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의 핸디캡을 바로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절묘한 교차점입니다. 로베어, 로봇 곰이라고 보시면 되죠. 로베어인데 제일 어려운 것이 저 요양 환자들을 저렇게 이렇게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요양원에서 인기 좋은 사람들은 되게 덩치가 작은 할머니입니다. 남자는 무겁고 하니까 진짜 인기가 없고, 특히 뭐 한 100kg 나가는 할아버지는 완전히 기피 대상이고, 이렇게 자그마한 할머니가 제일 인기가 좋습니다. 성격이 좋고.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로 여성들이 많은데 힘들어서 지칩니다. 그게 이제 일본에서 그런 게 심화되다 보니까 로베어라고 저게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계속 테스트 중입니다. 되게 부드럽게 안아야 돼요, 사람을. 그러니까 로봇 기술이 대단해야 되는 겁니다. 센스 기술이. 기계라는 게 얼마나 무섭다고. 기계라는 게 잘못하면 손이 끼어서 손이 부러질 수도 있는 게 기계의 힘인데, 저 사람을 저렇게 부드럽게 안아가지고 갖다 놓고 하는 이런 이제 로베어 기술인 것이고요. 이게 인텔리전트 약병, 이게 사물 인터넷이죠. 이게 언제 약을 드세요 하고 저기서 음성으로 알려준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노인들이 깜빡깜빡 잘 까먹으니까 이게 이제 거기 다 IoT 이쪽이 다 거기 해당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LG에서 최근에 선보인 그 로봇인데요. 저 로봇을 입고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그러죠. 저 로봇을 입고 저렇게 무거운 물건을 들 수도 있고요. 저는 저희 어머니께 그런 제품이 하나, 관절이 안 좋으세요. 관절이 안 좋으신데 이게 관절을 이런 로봇 하나 잘 놓으면 정말 편리하실 것 같아요. 그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 4차 산업혁명의 상당 부분이 여기 우리가 그 고령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한 김에 한번 일본의 상황인데요. 어떤 걸로 연결되냐 하면은 아까 로베어를 말씀드렸죠. 저기 보이는 물개가 파로입니다. 캐나다 그쪽 근해에 서식하는 그 물개인데요. 이게 인공지능으로 돼가지고 여러분들 나중에 가서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파로 해가지고 한번 쳐서 보십시오. 정말 이쁩니다. 정말 이쁘고 저게 세계 각국의 요양원에서 저걸 치매 치료에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테스트 중입니다.
치매 진행 속도가 훨씬 늦어지고 고령자들이 저거 하나를 안고 다니면서 정말 이게 쓰다듬고 그다음에 쓰다듬어 주면 반응도 하고 물개 소리도 내고 쳐다보고 뭐 이럽니다. 이러기 때문에 저거 보십시오. 얼마나 저 고령자 물개가 또 막 움직이거든요. 저 안에 각종 센서가 최첨단 센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로비언은 보시고 그다음에 저 아이보라고 저 강아지죠. 저 소니사에서 개발한 강아지입니다. 로봇 강아지인데 이번에는 테스트한다고 이 로봇 강아지를 진짜 개하고 같이 넣어놔가지고 행동하다가 로봇 강아지를 이렇게 빼내버리니까 진짜 개들이 슬퍼하더랍니다. 그 정도로 저 하는 행동이 진짜 개들이 헷갈릴 만큼 저렇게 로봇 강아지도 대단하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개 키울 때 정말 귀찮으시죠? 뭐 병원에도 데려가야 되고. 로봇 강아지 저거 조금 더 진화되면 저거 하나 사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가격이 350만 원입니다. 가격이 계속 떨어져야 되겠죠. 8호 물개 로봇은 지금 6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계속 이제 기술 개발이 될수록 가격들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분 세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전에 저 80년대는 워크맨을 여기 하나씩 다 끼고 다녔습니다. 여기 배터리도 여기 배터리 넣는 거 끼고 워크맨 끼고 두 개를 끼고 막 이렇게 다녔는데 그게 멋이라고 다녔습니다. 소니사였죠. 일본이 대단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워크맨을 들고 다녔으니까요. 저는 앞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앞으로 전 세계 고령자들이 저 물개 로봇을 끼고 다니지 않을까. 가격이 좀 떨어지면은 물개 로봇이라든지 아이보라든지 저런 것들 하나 끼고 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앞으로 이 고령 산업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하고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저 아이보의 CEO를 파이낸셜 타임즈가 인터뷰를 하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아이보를 왜 만들었느냐? 일본의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만들었느냐 했더만은 물론 그거는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일본의 고령자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우리가 전국적으로 타겟을 한 곳은 중국의 고령시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미 다 중국의 고령시장을 상대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만이나 이런 홍콩 이런 곳의 요양원에서 저 8호 물개 로봇을 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테스트를 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저게 얼마나 겁난지. 8호라는 게 브랜드가 잡혀버리고 사람들 이제 입에서 이제 8호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저게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테스트를 한다는 것은. 저거 한 5년, 10년 임상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다른 데서 그거 만들어가지고 따라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전 저거 보면서 상당히 좀 섬뜩한 생각도 들고 야, 이게 일본이 또 이런 걸로 가지고 치고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일본이 이렇게 많이 치고 나오고 있고 이 시장이 앞으로 이제 많이 커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고령사회하고 연관된 것인데 고령사회하고 연관된 것이 또 헬스케어 쪽이죠. 보시면은 글로벌 헬스케어 주가 지수가 건 2010년부터 해서 보면은 우리나라 주가 지수보다는 훨씬 많이 올랐죠. 100에서 시작해서 한 250 갔으니까 한 2.5배 올란 것이고요. 이게 로봇 관련 주가 지수입니다. 200에서 시작해서 한 800까지 갔으니까 4배가 올랐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습니다. 조정받고 있는데 올해 조정을 막 받고 있어요. 한 10% 이상 떨어졌는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시장이 이런 모습을 보이느냐? 이 시장이 이면에 깔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게 다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것들입니다. 바이오, 그다음에 로봇. 그런데 정작 이 시장에 이면을 형성하고 있는 것, 제가 인구의 플랑크톤이라고 그랬죠. 이 고래 같은 글로벌 헬스케어와 글로벌 로봇 관련된 기업들의 지탱하고 있는 플랑크톤은 바로 세계의 고령화입니다. 그래서 요양 산업으로만 볼 게 아니라 향후 고령 사회는 여러분들이 첨단 산업하고 관련된 것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로봇 관련된 것 이게 일본 로봇 박람회하면서 부서진 로봇을 추모하고 있는 로봇 승려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뭐 이런 일까지 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이제 로봇이나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것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제가 이걸 이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4차 산업
혁명하고 고령 사회 이 부분이 지금 절묘한 교차점에 와 있어요. 제가 보니 이게 그다음에 바이오도 절묘한 교차점에 와 있습니다. 절묘한 교차점이라는 것은 너무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아까처럼 세계가 은퇴한다 할 정도로 고령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령자들이 다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핸디캡을 보완해 주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 기술이고 로봇 기술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자가 많고 그다음에 하이테크가 개발되고 있고 하이테크가 개발되면 이게 가격이 자꾸 다운돼요. 가격이 자꾸 내려가면 어느 순간 엄청난 수요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장이 앞으로 넓다는 것이고 바이오나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이오 관련된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전에는 건강검진 몇 년에 받았습니까? 평생 거의 안 받다가 요즘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받죠. 앞으로 좀 있으면은 여러분들 건강검진을 실시간으로 받게 됩니다. 뭐냐면은 변기에 앉았을 때도 체크가 되고 자동차 시트에 앉았을 때도 체크가 되고 혈압이니 뭐니 이런 거 다 그게 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비용이 아직 비싸기 때문에 기술은 다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는데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상용화가 안 돼서 그런 것이죠. 이게 상용화가 되게 되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헬스케어, 바이오, 그다음에 저는 로봇, 그다음에 있으면 이제 블록체인도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고령 사회하고 절묘한 교차점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령 사회를 보는 관점을 그냥 칙칙하고 이런 요양산업으로 볼 게 아니라 이게 4차 산업혁명하고 관련시켜야 된다는 것이고 혹시 벤처를 한다든지 이런 쪽 하시는 분들도 그 수요처를 핸디캡을 가진 그 고령자들에게서 찾는 그런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비즈니스에서 이 관점 변화만은 꼭 제가 이제 요청을 드리는데 이전에 제가 복지부 가서 강의할 때도 한번 이 그림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복지부에 있는 분들 더 이상 그냥 우리는 복지, 사회복지사 이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완전히 첨단 산업으로 바꾸어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포철에 옛날 광고할 때 다 이랬습니다. 포철 포스코죠. 이전에 포철이라고 그랬는데 포철 광고할 때는 쇳물 붓는 게 특기였습니다. 맨날 그냥 여름에도 쇳물 붓고 겨울에도 쇳물 붓고 그게 포철 광고였습니다. 포스코 광고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포스코가 쇠가 철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 하면서 포스코가 이제 그 다음에 하이테크하고 연결시키면서 포스코의 이미지가 이전하고 많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게 이제 관점의 변화인데 고령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좀 관점을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첨단 산업하고 고령 사회를 연관시키면은 투자의 기회나 안 그러면 비즈니스 기회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이 눈에 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